매일 아침 만나는 알뜰한 생활정보 K라디오 라디오 정보. 라디오 정보는 AM1330, FM95.9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am1330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라디오와 구글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K라디오 1330으로 들어오시면 라디오 정보 언제든지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본격적인 대학 입학 원서 처리되어서 시니어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학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지 플래닝의 이상형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8월 30일입니다. 네. 예. 이제 여름 방학이 지나고 네. 백투스쿨이 시작되고 개학을 하면 학부형들이 학년별로 많은 고민을 하는데 특히 이제 시니어 자녀들을 둔 학부형들은 원서 처리되었으므로 이제 원서에 관해서 네. 많은 걱정을 하죠. 예. 네. 아,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 뭐 올 여름에도 물론 많이들 준비하셨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가 시작했으니까요. 차근차근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원서의 어떤 종류가 좀 몇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8월 접어들면서 원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온라인으로 오픈을 하죠. 네. 그러면 오픈을 해서 이제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8월, 9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원서는 특히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얼리 조기 전형이 있고요. 네. 하나는 레귤러 전형,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얼리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합격하면 그 학교에 가야 되는 얼리 디시전이 있고 합격해도 그 학교를 안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얼리 액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얼리 어플리케이션은 데드라인이 보통 11월 1일, 11월 15일이 미리 조기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네네. 사전에 충실한 준비를 해야 되죠. 네, 그렇군요. 자, 또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게 이 얼리 디시전과 얼리 액션이 학교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네. 학교마다 이제 얼리 디시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밖에 못 내죠. 네. 한 학교를 학생이 이 학교에 합격하면 가겠다는 어떤 서약을 하고 원서를 내기 때문에 그 원서 쓸 적에 한 학교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학교에 내가 합격하면 얼마 정도 내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학비 부담에 대한 어떤 퀘스천이 있게 되죠. 그래서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칼리지 플래닝 같은 전문 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노스웨스턴에 얼리 디시전으로 냈을 경우에 합격하면 가야 되는 경우에 이 학생이 부담해야 될 학비가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인컴이나 재산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얼리 디시전은 준비하는 게 좋고 결정하는 게 좋죠. 그러나 얼리 네. 액션은 되더라도 선택을 안 할 수 있고 뭐 이런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룸이 더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이 원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점들이 있나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4년 동안 그러니까 주니어 끝나고 이제 시니어 시작되면서 원서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스쿨 주니어까지 성적을 보는 셈이죠. 그 성적을 갖고 원서를 내는데 이제 학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대학마다 사정을 하면서 보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학교의 GPA, 학교 성적이고요. 그게 한 60% 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준비하는
ACT나 SAT 테스트 이거가 한 20% 30%. 그 외에 사실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점수 외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네. 한국은 그 수능 시험 점수만 잘 나오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찬스가 있는데 여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미국의 하이스쿨이 한 3만 개가 있습니다. 네. 3만 개 하이스쿨에서 1등, 2등 하는 학생만 다 모아도 6만 명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6만 명 학생인데 아이비리그 그러니까 명문대 하버드 뭐 브라운 콜롬비아 프린스턴 뭐 다트머스 브라운 뭐 이런 아이비리그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2만 명 정도예요. 네. 그러면 1, 2등 하는 학생만 모아도 4만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원서 내면 그렇게 그만큼 되는군요. 어렵죠. 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ACT나 SAT 1년에 만점자가 한 10만 명 정도 나와요. 네. 그럼 만점 다 맞아도 8만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2만 명 합격.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성적은 어느 정도 뭐 탑 클래스에 와 있더라도 성적 이상으로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평상시에 액티비티 활동을 어떤 걸 했느냐. 그다음에 에세이를 얼만큼 잘 자기 이때까지 한 걸 잘 표현을 했느냐. 네. 그다음에 뭐 추천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그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좋은 학생들대로 또 중간 그룹들은 중간 그룹들대로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나 이런 액티비티 또 추천서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떠세요? 여기서 좀 이제 우리 최찬미 전략을 좀, 아나운서께서 네. 지적하신 전략이라는 네. 게 너무나 중요한 게요.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말씀드린 그 학생들 그룹에 아이비리그 그룹에 원서를 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적은 어느 정도 탑 클래스에 와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성적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을 뽑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평상시 활동, 학교 하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어느 만큼 창조적인 클럽 활동을 참여했는지 어느 만큼 성격이 적극적인지 리더십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볼 수 있고 에세이를 통해서 보는데요. 그러면 학생이 원서 쓰는 전략 면에서 자기가 원서를 내는 그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필요로 하는 건지를 잘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죠. 아, 학교마다요? 예, 학교마다 이게 조금 학생들을 뽑아가는 스타일이라 할까요? 예. 그게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시카고에 있는 학교 두 학교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가장 명문대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고 노스웨스턴 두 사립대가 최고 명문대인데요. 네. 그러니까 랭킹으로 따지면은 시카고대가 조금 높죠. 한 4등에서 한 6등 정도 하는 학교고 노스웨스턴은 뭐 한 9등, 10등 하는 학교인데요. 근데 이제 뭐 성적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다들 탑 클래스의 학생들이 응시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원서 사정 기준에서 보면 시카고대는 가장 우선순위를 에세이나 리더십이나 캐릭터를 먼저 보는 시카고대요? 순서를 정해놨어요. 네. 근데 노스웨스턴은 철저하게 성적 위주로 먼저 프라이오리티를 정해놨어요. GPA, 그다음에 SAT 성적.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죠.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성적보다는 자기의 어떤 캐릭터나 리더십 이게 좀 더 스트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노스웨스턴 원서 내는 것보다는 시카고대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디테일하게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원서 낼 적에 자문을 구하고 원서를 내면 전략적으로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지죠. 또 하나는 이제 전략적인 면이라는 게 얼리하고 레귤러가 있는데 얼리에 원서를 내면 합격률이 레귤러에서 원서 내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비리그 명문대에서 합격할 수 있는 합격률이 대부분 7, 8% 미만이에요. 7%도 안 되는 합격률을 갖고 경쟁을 하는 건데 얼리에서 원서를 내면 많은 학교들이 합격률이 높은 학교는 20%, 25%까지
올라가죠. 그렇다면 얼리 카드를 잘 쓸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너무나 필요하죠. 4명 중에 1명은 되는군요. 예, 그렇게 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얼리를 잘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군요. 얼리에도 명문대 중에서도 또 나눠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작년에 예일대하고 MIT에 합격해서 MIT에 간 학생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학생은 뉴트럴에서 탑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틸 명문대라도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학생이 저희들 찾아서 이제 저희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제 얼리 액션 중에서도 얼리 액션 싱글 초이스라는 게 있어요.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포드, 예일 이 네 학교는 얼리 액션이긴 한데 싱글 초이스예요. 하나밖에 원서를 못 내는 거예요. 싱글 얼리 액션은 여러 학교를 낼 수 있는데 이 학교는 싱글 초이스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합격을 못 해요. 원서를 못 내는. 근데 합격해도 스틸 액션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 측면에서는 이 정도 되는 가장 탑 학교이기 때문에 누가 안 와도 괜찮다. 네. 다른 애들이 많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픈을 해놨죠. 네. 근데 이 학생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A를 원서를 냈는데 왜냐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네. 일단은 먼저 얼리에서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냈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은 엔지니어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MIT는 예일대 엔지니어링보다 더 좋은 학교예요. 아이비 리그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레귤러에 다시 이제 MIT를 냈는데 MIT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엔지니어링으로 제일 탑 학교인 MIT에 가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전략이죠. 원서 낼 적에 얼리 액션, 얼리 싱글 초이스, 얼리 디시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얼리 액션 중에서도 싱글 초이스 같은 경우는 얼리 디시전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가장 가깝죠. 예. 예. 그렇지만 그런데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안 갈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이. 찬스가 있죠. 예. 그래서 레귤러에서 다른 학교 더 좋은 학교 더 센 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면 레귤러에서 합격하면 또 옮겨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찬스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은 사실 자녀분들은 준비가 잘 돼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학교가 만약에 된다 하면은 문제는 부모님이 준비가 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학자금 문제가 늘 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학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학비가 매년 오르죠. 한 15% 뭐 많은 학교는 한 17%까지 평균 미국에서 매년 학비가 오르는데요. 지금 미국 전체 기준으로 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6만 불에서 한 7만 불 사이에 그 학비입니다. 1년에. 1년에요? 예. 네. 튜이션하고 기숙사비 밀 합쳐서 한 7만 불로 잡으면 될 겁니다. 사립학교는. 노스웨스턴이 거의 7만 불 가까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시카고 대학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주립대학 공립학교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5천 불, 3만 불에 3만 5천 불. UOI 같은 경우가 이제 어바나 산표에 있는 지금 엔지니어링하고 비즈니스 스쿨하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은 3만 5천 불. 그다음에 다른 과는 한 3만 1천 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네. 주립대는 그런데 또 주립대 중에서도 아웃 오브 스테이트로 가게 되면 우리 학부형들이 많이 가는 인디아나나 뭐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네. 쪽으로 가면은 여기 주립보다는 한 15,000불 정도, 더. 10,000불에서 15,000불 예. 아웃 오브 스테이트 비를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학비를 부담하면서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가정은 실질적으로 몇 가정이 안 되죠. 한인 가정으로 봐서. 1년에 5만 불이다 하면은 4년이면은 20만 불이잖아요. 예, 20만 불이죠. 네. 예, 그런데 다행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파이낸셜 에이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학비 부담을 줄여가는 게 이제 학생들 학부형들이 원서를 내면서 준비해야 할 될 부분이죠. 예. 학비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미국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하죠. 예.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갖고 있는데요. 학자금 지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릿 스칼라십. 이거는 순수하게 학생의 성적이나
타고난 탤런트를 보고 결정하는 메리트 베이스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학생, 부모, 학생, 가족의 어떤 에셋이나 재산이나 그다음에 인컴을 기준으로 해서 니드 베이스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패키지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학생 부모들의 어떤 인컴이나 재산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 선택이 아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7만 불 넘어가는 인컴의 가족에서 어바나 삼펜 여기서 많이 가는 UIUC를 보낼 경우에는 한 푼도 지원을 못 받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러면 1년에 매년 3만 5천 불을 다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거꾸로 그러면은 사립대 좋은 학교에 여기서 이제 좀 가까운 사립대 중에 케이스 웨스턴 오하이오에 있는 케이스 웨스턴을 하나 예를 들면 그 학교 경우에 6만 한 7천 불 1년에 학비인데 예를 똑같은 7만 불 인컴 학생이지만 그 학교에 낼 원서를 내서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으면은 기숙사비까지 다 해서 뭐 2만 불이 될 수도 있고 15,000불이 될 수 있고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좋은 학교일수록 지원을 많이 해주는 어떤 그런 구조죠. 예를 들면 하버드나 뭐 스탠포드 이런 명문대에서는 동문들이 계속 학교에 지원을 하니까 그 펀드가 많아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학교 선택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예, 그렇군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그 요즘에 그 이민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유학생이나 또 체류 신문에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인터내셔널 학생이나 언다큐멘트 학생들한테는 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일반 학교는 없죠. 네. 근데 다행히도 미국의 기회의 나라라서 미국에도 많은 그런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잘 골라서 원서를 내야 되는데 이분 그런 학교 지원을 해주는 학교도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물으면 그거는 지원해봐야 된다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칼리지 플래닝 폼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그런 학생들한테 맞는 학교를 저희들 선택을 해서 충분한 혜택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2년 전에 켄터키에 있는 학생인데요. 여기 왔는데 언다큐멘트 신분이 됐는데 네. 그분들은 학교에 지원을 받지 않으면 학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잘 어플리케이션을 잘 해서 프로세싱해서 조지타운 대학에 4년 명문 대학인데요. 4년 풀 장학금을 받아서 갔어요. 와, 그 집이 네. 이제 교단 관리하는 캠프 관리하는 집사님 자녀였는데 그렇군요. 그 이후로 그 교단의 목사님 자녀들을 다 저희들 칼리지 플래닝 폼에 보내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가 좀 필요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칼리지 플래닝 연락처 한번 알려주시죠. 예, 저희 칼리지 플래닝은요. 전화번호가 847-450-8001입니다. 847-450-8001로 전화 주시고 상담 예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 예약도 무료로 해주시는군요. 웹사이트 있으시면 웹사이트도? 저희들 웹사이트는 collegepco.org collegepco.org가 저희들 웹사이트입니다.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대학 입학 원서 처리되어서 시니어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학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칼리지 플래닝의 이상영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상영 대표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칼리지 플래닝의 이상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대학 입학 원서 처리되어서요. 이 시니어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학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칼리지 플래닝의 이상영 대표와 함께 대학 입학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전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칼리지 플래닝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칼리지 플래닝 847-450-8001 847-450-8001로 연락하시면요. 무료 상담 예약하실 수 있고요. 또 웹사이트는 www.collegepco.org입니다.
네, 지금까지 8월 30일 수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